왜 정년까지 못 버텼을까? 1년을 남기고 퇴직을 결심한 충격적인 이유. 사람들이 흔히 정년까지는 꾸준히 버티며 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년 1년을 남기고 퇴직을 결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 1년을 포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슷한 갈등과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끝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첫 번째 사례는 55세가 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회사 내에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열정과 빠른 적응력에 비해 자신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점점 버겁게 느껴졌고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난 더 이상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내에서 슬슬 은퇴 후의 자리를 찾아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1년을 더 버티면 정년퇴직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였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1년을 포기하고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2. 두 번째 이유 건강 문제. 두 번째 사례는 5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는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앉아있는 시간조차 힘들게 느껴졌죠. 그는 1년만 더 버티면 정년이구나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당장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남은 1년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하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건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3. 세 번째 이유 가족의 요청. 세 번째 사례는 퇴직을 1년 남겨둔 아버지가 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퇴직을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늘 바쁘게 일하던 아버지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에게 아빠, 이제는 우리랑 시간을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죠. 이 말을 듣고 그는 문득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뒤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정년을 채우면 다 끝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그는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라고 회고하며 그는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 선택이 아닌 필연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정년 1년을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이야기지만 공통된 주제는 버티기보다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지막 1년을 채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퇴직까지 꾸준히 일하는 것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개인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가족, 그리고 정신적 안녕입니다. 이처럼 퇴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정년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정년까지 버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선택이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고민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버티기의 한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더 버티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될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더 버티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 또한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반드시 후회와 상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직장 생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사례에서 아버지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직이 단지 직장에서의 이별이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채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후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퇴직을 결심하는 것은 직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취미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선택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퇴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건강, 가족,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퇴직이라는 결정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인가?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면 정년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은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한동안은 편안한 휴식과 여유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온 보람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라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은 한때 잘 나가던 S전자 과장, 퇴직 3년 후 폐지 줍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시작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 직장 생활에 매진했던 우리가 은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할 때 준비 부족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준비 과연 충분했나? 사실 은퇴 준비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물론 일할 때의 보람과 동료의 등도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은퇴하면 충분히 잘 지낼 거야 라는 안일한 믿음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마련, 사회적 연결망 유지, 심리적 안정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은퇴 후의 생활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급여가 끊긴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그동안 쌓아온 저축이나 투자 수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우리의 삶은 금세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S전자 과장의 이야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전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회사 내에서 인정받던 한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과 리더십은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과도 같았고 회사에서도 그를 미래의 중추적 인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그는 이제 곧 편안한 노후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철저한 재정 계획 없이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비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한때 자신감 넘치게 일했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은퇴 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은퇴 준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경고로 다가옵니다. 3. 또 다른 사례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 사례는 이 한 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씨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후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퇴직 전에 그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면밀하게 계산했고 이를 토대로 투자와 저축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씨는 은퇴 후에도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미리 준비한 덕분에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반면 B씨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준비를 등한시하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퇴직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좀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 사례. C씨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며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인해 은퇴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C씨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준비해 두었기에 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례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은퇴 준비의 실질적 방안과 교훈. 이렇듯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지금의 연봉이나 직장에서의 명성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정계획, 꾸준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은 필수입니다. 사회적 연결망, 직장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간다면 누구나 안락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만의 취미와 열정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5. 마무리하며 한때 잘 나가던 S전자 과장, 퇴직 3년 후 폐지 죽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사례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어떤 삶을 맞이할지에 대한 경종과도 같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보듯 준비된 자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나 미래의 불안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단순히 연금 한 통장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은퇴 준비와 퇴직 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현실 준비되지 않은 삶의 후폭풍. 우리 모두는 은퇴를 맞이하면 금전적인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한때 자신 있던 S전자 과장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쌓은 명예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막상 퇴직 후 정기적인 급여가 사라지면 저축이나 투자 수익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생활은 단순히 퇴직이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펼쳐지는 인생의 또 다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 장은 우리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적 준비와 그 필요성.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 계좌의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비 마련,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유지 등 다방면에서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부터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월별 지출 계획, 장기적으로는 투자 전략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퇴직 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상 생활비와 추가 지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후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준비와 삶의 변화. 오랜 시간 일해온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도 큽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긴밀한 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체성까지 잃게 되면 심리적 공허감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에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면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전부터 취미생활을 개발하거나 동호회,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정신적 안정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자기개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C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재도전의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두었다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업이나 취미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자세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근무한 국민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의 개선과 확대. 현재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연금의 인상,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복지 서비스의 강화.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건강관리, 정신적 안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복지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와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은퇴 후에도 꿈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퇴직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전문가와의 상담, 재정 전문가, 건강 전문가, 심리 상담가 등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무엇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배우기.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점들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은퇴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학습과 자기개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취미생활, 자격증 취득, 심지어는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는 것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재정적 준비를 잘 해두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지금의 선택. 우리는 누구나 한때 자신이 이룬 성취와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와는 또 다른 도전의 연속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S전자 과장, 퇴직 3년 후 폐지 죽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에는 모두가 안정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자신의 은퇴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맞이할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서 자부심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은퇴 후 월급 받는 사람들의 충격적 비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해온 보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직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을 받듯이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연금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이야말로 은퇴자에게 있어 매달 월급처럼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2세의 김 씨는 직장생활 동안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과 50만 원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70만 원을 합쳐 총 27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은퇴 전에는 연금액이 적어 보였는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월세 수입 확보하기. 두 번째 사례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입을 올리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관리가 쉬운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은퇴 전 한적한 교외의 소형 원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약 200만 원. 정 씨는 처음에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잘 관리되는 부동산은 은퇴 후 큰 도움이 된다며 월세 수입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 덕분에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 현명한 투자로 이자 수익 얻기. 마지막으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투자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박 씨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을 위해 금융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과 배당주에 집중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과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150만 원가량을 확보한 박 씨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겁이 났지만 원칙을 지키며 분산 투자하니 걱정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었다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니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며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전략입니다. 연금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적절한 부동산을 활용하며 금융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직장에서 받던 월급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길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보세요.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 어떤 불안도 사라지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전문가의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순히 사례를 넘어서 실제로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뤄보겠습니다. 1. 연금, 그냥 믿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라.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변액연금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설계는 인생의 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개인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A씨는 50대 후반부터 연금 구조를 재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은퇴 후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퇴직연금을 개인연금 상품으로 추가 가입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150만 원 이상의 개인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은퇴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해소했습니다. 2.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어라. 많은 은퇴자들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입을 꿈꾸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와 수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 박모 씨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률과 위치라고 강조합니다. 박 씨의 조언에 따르면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목표로 할 때는 높은 임대료보다는 공실이 적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을 구입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은퇴 후 월급과 같은 꾸준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3. 금융투자, 안정성과 분산투자가 핵심이다. 금융투자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금융투자야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정성과 분산입니다.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 채권, ETF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 이모 씨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씨의 조언을 받은 C 씨는 은퇴 후 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투자해 매달 약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과 이자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안정감을 느낀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준비와 계획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만든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와 전략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꾸준한 수입을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와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그저 일을 그만두고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연금 설계를 점검해보라. 부동산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공실률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금융투자, 무리한 고수익보다는 안정성과 분산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이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매월 500만 원? 당신도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50대 부부라면 이제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축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퇴 후 매월 500만 원을 꾸준히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최대한 활용하기. 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50대 부부들이 자신들이 받을 연금액을 잘 모릅니다. 연금의 기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만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납입액을 최대한 채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득 상한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개인이 얼마나 적립해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 한꺼번에 큰 목돈을 받기보다는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역시 일찍부터 꾸준히 넣었다면 노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연금 상품은 다양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는 50대 초반에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넣었고 퇴직 후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 후 20년 동안 매월 받을 돈이 확실하니 그만큼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면 월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2. 투자와 자산관리,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투자와 자산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곤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임대 수입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씨 부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로 인해 자산 관리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작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매월 15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니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죠. 3. 소비 습관 개선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만큼이나 소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다 금방 자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역시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일단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택 대출이 남아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고 자동차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교체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례 3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 외식을 자주 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형 SUV 차량을 팔고 경차로 교체해 연료비와 유지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비용으로 은퇴 후에도 매월 500만 원을 넘게 쓰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적극적인 건강관리. 건강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50대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며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4 정씨 부부는 은퇴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매주 2번은 등산을 다니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위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료비 지출이 적어지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5. 부부간의 소통과 계획 세우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은퇴 후에도 원활한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곤 하는데
이 갈등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노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쓸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5 김씨 부부는 매년 2번씩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깊이 논의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매월 5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유지하며 불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매월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 자산 관리, 소비 습관, 건강 관리,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잘 조화시킨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매월 500만 원?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비법. 많은 50대 부부들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특히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을 꾸준히 확보하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누구나 꿈꾸는 목표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3가지 설득력 있는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연금 최대로 활용하기. 은퇴 후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은 바로 연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만 사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방법을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치곤 하죠.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40년간 납부했다면 20년 납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지만 연금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개인연금을 더해 매월 약 350만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서 매월 총 50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것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투자와 자산 관리로 추가 수익 창출하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자산 관리와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안정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은퇴 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소규모 상가나 주택 임대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매월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추가 수익이 필요했기에 작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상가 임대 수익을 합치면 박씨 부부는 매월 약 5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3. 소비 습관 개선하고 현명한 지출 관리하기.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시절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금세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대출이나 자동차 유지비와 같은 고정비를 줄이거나 없애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생활비 역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대형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전자기기 구입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3희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고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정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대형 차량을 경차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며 매달 약 100만 원의 지출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지출 덕분에 은퇴 후에도 매월 500만 원의 소득 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재정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4. 부부간의 경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삶은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경제적 목표나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경제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경제 계획은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노후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5. 건강 관리도 재정 관리만큼 중요하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은 은퇴 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통해 이러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례 4 정씨 부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병원비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들은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지인들이 매달 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500만 원, 꿈이 아닌 현실. 은퇴 후 매월 500만 원을 꾸준히 확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금, 투자, 지출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처럼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그 돈을 관리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정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